보석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어떤 비밀을 속삭이며 어떤 위대한 사건과 조용한 가족 드라마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왕실의 가장 우아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보석 중 하나인 티아라에 얽힌 이야기를 살짝 엿볼 것입니다. 이 티아라는 군주의 역사가 아닌 한 특정의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웅장한 파노라마 속에서 모든 발걸음과 몸짓 하나하나가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가운데 로열 프린세스 앤 공주는 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그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에든버러 공작 필립 공이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의무감과 강인함, 그리고 왕족으로서의 지위와는 거의 역설적이라 할 만큼 놀라운 겸손함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3위로 태어났던 그녀는 오늘날 계승 서열이 길어져 14번째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에 대한 그녀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궤적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은둔형 교육 방식 대신 버킹엄 궁전에서 시작된 그녀의 교육은 진보적인 벤앤든 학교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공주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을 결정지은 진정한 열정은 바로 승마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족들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앤 공주는 이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많은 이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1971년에는 유럽 승마 종합마술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 스포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의 정점을 찍은 것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하여 자랑스럽게 영국을 대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를 단련시켰고 규율과 끈기,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자질은 훗날 그녀가 국가 공무에 임하면서 온전히 발휘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다른 모든 왕실 가족 구성원들처럼 늘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1973년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승마에 대한 열정이 깊었던 마크 필립스 대위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 결혼은 피터와 자라 두 자녀에게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들은 어머니의 강한 의지에 따라 왕실 칭호 없이 성장했는데 이는 자녀들에게 보다 평범한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세월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고 1992년에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같은 해 공주는 해군 당시 중령이었으며 현재는 해군 중장인 티모시 로렌스와 결혼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바로 국가 공무에서 앤 공주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암묵적으로 왕실에서 가장 근면한 구성원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통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1년에 500개가 넘는 공식 행사, 끊임없는 순방, 수백 개의 단체 후원 활동. 그녀는 언론의 주목을 좇지 않고 카메라 플래시가 없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지만 왕실을 지칭하는 더 펌의 활동에 대한 그녀의 기여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1987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녀에게 로열 프린세스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군주의 맏딸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계의 칭호로 그녀의 특별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동급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공주에게도 자신만의 주얼리 컬렉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심지어 이 부분에서도 자신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보석함은 왕실의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인 보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사연이 담겨 있으면서도 우아하되 요란하지 않은 보석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컬렉션 중 단연백미는 바로 그 눈부신 페스툰 티아라입니다. 이 티아라의 이야기는 고대 왕실의 보물창고가 아닌 시끄러운 조선소와 바닷바람 냄새 속에서 시작됩니다. 1973년 5월 22살의 젊은 앤 공주는 수많은 의무 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거대 유조선 월드 유니콘호의 데모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여성 후원자가 새 선박의 뱃머리에 샴페인 병을 깨뜨려
행운과 7척 기피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명예롭고 오랜 해양 전통입니다. 선박의 소유주는 세계 최대 하이온 회사 중 하나인 월드와이드 쉬핑 그룹이었습니다. 베풀어준 영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회사는 공주에게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 티아라였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위한 시간 선택은 완벽했으며 거의 예언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달 버킹엄 궁전은 앤 공주와 마크 필립스 대위의 약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업무 행사에서 증정된 티아라는 즉시 낭만적인 분위기를 입고 일종의 결혼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장신구는 그 지위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영국 왕실 가족이 착용하는 수많은 티아라가 왕실의 소유, 즉 국가 재산인 것과는 달리 이 티아라는 공주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녀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며 오직 그녀만이 그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티아라 자체는 골동품이었습니다. 월드와이드 쉬핑 그룹은 이를 주문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는 그 신비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추정컨대 이 티아라는 19세기와 20세기 전환기에 벨 에포크로 알려진 아름다운 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보석 예술이 레이스와 꽃 화환을 모방하며 가볍고 섬세하며 우아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스툰 티아라는 그 스타일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이 티아라는 고전적인 화환, 즉 페스툰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엮인 리본, 잎사귀, 꽃 모양의 장식 요소를 뜻합니다. 디자인은 매끄럽고 구부러진 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중앙 요소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대칭을 이루는 물결과 곡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가벼움과 움직임의 느낌을 자아냅니다. 모든 보석은 흰색 금속에 고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백금일 것입니다. 백금은 그 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노란 금처럼 불필요한 색조를 더하지 않고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중한 권력의 왕관이 아니라 마치 거미줄 위에 아침 이슬로 엮인 듯한 우아한 아름다움의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선물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티아라의 진정한 삶은 왕족의 머리카락에 처음 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데뷔는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페스툰 티아라의 공식적인 첫 등장은 공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973년 8월 15일 23번째 생일에 그녀는 유명 사진작가이자 그녀의 사촌이기도 한 리치필드 경이 촬영한 일련의 공식 초상화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서 젊은 공주는 그녀의 젊음과 약혼녀라는 새로운 지위의 모든 광채를 드러냅니다. 티아라는 그 이미지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이미지를 과하지 않게 꾸며주면서도 귀족적인 기품과 상큼함, 그리고 행복한 여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면의 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수놓인 다이아몬드 화환은 그녀의 빛나는 미소의 연속인 듯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앤 공주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티아라 또한 영광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상징적인 사진 촬영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커플 사진이었습니다. 패션 및 인물 사진의 대가인 전설적인 노먼 파킨스는 앤 공주와 마크 필립스 대위를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윈저성 내부에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초상화들은 부드러움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웅장한 테피스트리와 성이 금빛 장식 배경 속에서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앤 공주는 다시 페스툰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장신구는 새로운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선물이 아니라 왕실 내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증명할 미래의 갑오, 귀한 보물이 될 것을 상징했습니다. 파킨슨의 사진들은 고전이 되었고 그 안에 티아라는 공주의 정석적인 결혼 전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이 장신구에게 황금기였습니다. 젊고 활동적이며 늘 대중의 관심의 중심에 있던 앤 공주는 가장 성대한 행사에 이 티아라를 자주 선택했습니다.
국가 만찬에 충분히 돋보이면서도 공주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울리게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1974년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을 필두로 한 덴마크 왕실이 국빈 방문을 위해 영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기대와 외교적 의존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대한 만찬에서 국가 훈장의 광채와 실크의 바스락거림 속에서 젊은 앤 공주는 다시 한번 자신이 아끼는 티아라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훈장과 띠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이미지에 완성도와 왕실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같은 해인 1974년에 티아라는 대서양을 건너 여행했습니다. 캐나다 방문 중 공주는 토론토에서 열린 로열 농업 겨울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리셉션에서 그녀는 다시 이 티아라를 착용하여 영국 왕실의 우아함이 어떤 대륙에서도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영연방 국가들을 아우르는 대규모 순방이 이어졌고 많은 곳에서 공식 만찬과 리셉션에서 페스툰 티아라는 공주의 머리 위에서 빛나며 그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년 후인 1975년에는 스웨덴의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이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귀한 손님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빈 만찬에서 앤 공주는 이미 검증된 장신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온 나라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은혼식을 경축했습니다. 축하 행사의 절정은 코벤트 가든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웅장한 갈라 콘서트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행사를 위해 공주는 페스툰 티아라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젊은 시절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했던 장신구의 경의를 표하듯이 말입니다. 이 시기에 티아라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젊은 공주로서 세계 무대에서 새롭고 현대적인 군주제를 대표하는 그녀의 역할의 상징이자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유행이 변했으며 공주 자신의 지위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녀가 아끼던 티아라는 공개석상에 점점 더 드물게 나타나 다른 장신구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자신의 충실한 다이아몬드 동반자를 보석함에 넣도록 만들었을까요? 격동의 70년대를 뒤흔든 후 페스툰 다이아뎀은 대중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고 오랜 시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프린세스 앤은 어머니가 되고 자선 및 공공활동에 더욱 깊이 몰두하면서 티아라를 착용해야 하는 행사에 점차 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인 그리스의 앨리스 공주에게 물려받은 미엔더, 다이아뎀이나 아쿠아마린, 소나무꽃, 티아라와 같은 다른 보석들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실용적인 성격의 공주는 그저 자신이 아끼는 이 보석에 휴식을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스타일이 다른 주얼리 솔루션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이아뎀은 벨벳 상자 속에 고요히 잠들어 국빈 만찬의 찬란함과 어린 시절의 희망에 대한 기억을 고이 간직한 채 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더없이 감동적이고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때는 2008년 5월 17일 수많은 왕실 인사들이 백년 가약을 맺었던 장소인 윈저 성의성 조지 예배당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환했고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프린세스 앤의 아들 피터 필립스는 그의 반려자이자 캐나다인인 오텀 켈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가 차에서 내려 제단으로 향하는 순간 모두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친숙하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화환, 페스툰 다이아뎀이었습니다. 프린세스 앤은 어머니의 사랑과 깊은 상징성을 담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이며 가장 상징적인 다이아뎀을 예비 며느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양 결혼식 전통 중 하나인 오래된 것, 빌린 것을 넘어선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오텀을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한다는 환영의 의미였습니다. 한때 앤 공주, 자신의 결혼 선물이었던 그 다이아뎀은 이제 그녀의 아들 부부의 결합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머리색과 고전적인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텀에게 그 티아라는 더없이 온화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이 다이아뎀은 태생부터 공주인 한 여인과 결혼을 통해 왕실에 입성하는 또 다른 여인을 이어주며 두 세대의 여인들을 묶어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보석의 역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따뜻하고 가족적인 새로운 장을 더했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던 보석은 이제 가족의 유대와 대물림의 숭고한 의미를 담은 상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피터와 오텀의 결혼식 이후 티아라는 다시금 10년 가까이 대중의 눈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고 영원히 휴식에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면모로 잘 알려진 프린세스 앤은 다시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2017년 7월 영국은 펠리페 6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를 비롯한 스페인 왕실 부부를 국빈으로 맞이했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성대한 만찬에서 화려한 훈장과 찬란한 가문의 보석들이 수놓인 자리에서 프린세스 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징이자 변함없는 헤어스타일 위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페스툰 다이아뎀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그야말로 승리였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다이아뎀은 조금도 그 빛과 우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원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왕실 공주에게는 70년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확고한 스타일과 자기 자신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을 대변하는 듯 더욱 깊이 있고 품격 있게 빛났습니다. 1년 뒤 2018년 4월 역시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영연방 국가 정상 만찬에서 공주는 자신이 아끼는 보석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토록 오랜 공백 후 연달아 이루어진 이 두 번의 등장은 이 다이아뎀이 공주의 보석함에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자리를 되찾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는 이 다이아뎀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단지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닌 약혼, 국제무대에서의 첫 발자취,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군주제의 핵심 인물로서 그녀가 걸어온 고유한 여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아뎀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평가 가치만을 지닌 골동품 장신구가 아닙니다. 삶의 궤적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다이아몬드에는 올림픽 경기장의 스포트라이트, 리셉션에서의 플래시 세례, 그리고 결혼식 체프를 비추던 따스한 촛불이 고스란히 담겨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던 젊은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의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지런한 왕실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프린세스 앤의 페스툰 다이아뎀은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로 빚어낸 우아함과 헌신, 그리고 조용한 가족애를 위한 송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역사에 침묵하는 연대기 작가입니다. 그것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소유자들의 감정을 흡수하고 시대의 증인이 됩니다. 프린세스 앤의 페스툰 다이아뎀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왕실 소장품 중 가장 오래되거나 가장 값비싼 보석은 아니지만 그 가치는 캐럿이 아닌 해군 조선소, 왕궁, 그리고 두 여인의 마음을 잇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측정됩니다. 엄격한 의전의 세계에서도 개인적인 유대와 가족의 전통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 대대로 내려온 유산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희는 읽는 것을 매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왕실 보물의 세계로 떠난 이번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벨 알림을 설정하여 새롭고 그에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